안녕하세요. 굿데이터코리아 이시장입니다. 굿데이터코리아는 독일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새로운 한인 미디어 채널입니다. 혹시 독일에 살고 계시거나 독일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총 7번의 시리즈로 독일에서 멋지게 일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멋지게 일하려면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갈등,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했을 때 또 연봉 협상, 그걸 어떻게 자신을 또 잘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비욘드가 있겠죠.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다음 스텝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의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총 7번의 시리즈로 독일에서 멋지게 일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참고로 저는 독일에서 지금 약 13년, 14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7년은 구직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7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좋은 사람을 뽑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면접관이 돼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어려웠던 것들이 그 서류 몇 장, 그리고 단 몇 분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접목해보면 7년간의 구직자로서, 또 7년간의 면접관으로서의 이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좀 더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할 것은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드리는 모든 설명들은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취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이력서겠죠. 이력서. 네, 이력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력서는 포맷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안 그러신 분들 많은데 아직도 그 옛날 구식의 그 이력서 포맷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학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경력들이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력 중심의 이력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는데 내가 뭐 경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상 경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무 중심, 스킬 중심의 이력서, 그것들이 먼저 나와서 부각이 되고 학력은 가장 마중에 가는 그런 식의 이력서를 추천을 드리고요. 유럽이나 독일법상 사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회사들은 사진이 붙어있는 이력서를 선호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사진 첨부 해라. 근데 어떤 회사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우리가 너무 한국식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이 없을지라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붙어있는 이력서를 선호를 합니다.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쫙 찍어서 사진을 붙이는 게 면접관한테는 더 호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요구하지 않아도 한 장 정도 첨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서 어떤 업무 특성상 자기소개서는 굳이 필요 없겠다 해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소개서가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읽음으로써 그걸 보낸 사람한테 한 번 더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신경이 쓰이게 돼 있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이력서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뭐 저희 좀 패턴 있잖아요. 한 20년, 30년간 유지되어 온 패턴. 근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정직을 배웠고 또 성실을 배웠죠. 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죠.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뭐 구구절절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뭘 할 줄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치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다음 영상에서 경력직들이 어떻게 이직을 하고 어떻게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할 건지 제가 세세하게 나눌 건데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 신입일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조를 짜서 뭘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끄집어 모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스킬 중심, 경력 중심,
그리고 수치를 만들 수 있는 건 더 좋습니다.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 뭐를 했는데 3%가 성장했다. 뭐를 했는데 20%가 성장했다. 이렇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경력 그리고 스킬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마지막에 부모님이나 가족관계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솔직히 면접관들은 별로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딱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읽음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킬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 잘 썼죠? 그래서 아, 면접관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면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력직의 면접이라면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은 이미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확실하고, 그리고 그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경력직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만 경력직에서도 이직에 있어서 좀 스킬이 필요한 거는 뭐 연봉 협상이나 조건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신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죠. 면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연봉 협상 요 두 개, 그러니까 숙제인데, 먼저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을 뽑을 때 바라보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이미 서류상에선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거 전공을 했고 뭘 할 줄 알고. 그럼 굳이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은 서류는 됐고, 면접은 우선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경력직의 면접은 이 사람들이 서류에 적은 게 진짠지, 이걸 진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신입들의 면접은 그냥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입들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나는 좀 소극적인데, 나는 좀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주어진 일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자신감 점수에서 떨어져서 직장을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상승시켜 나가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여러분은 자신감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한두 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5개, 10개, 50개, 100개가 될 겁니다. 그때마다 뒷걸음질 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걸 못해,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서 그 도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성공, 내 부족한 점을 연습해서 노력했을 때 그걸 성취했고, 그게 변화가 됐고, 그걸 이겨냈다, 이런 성공의 습관이 들어야 그 다음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괴롭히는 관계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럼 끝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지금 면접을 우리가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감 먼저 연습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이렇게 똑바로 대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그거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 친구를 앞에 앉혀놓으세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친구여야 돼요. 유재석 같은 친구여야 됩니다. 포인트를 딱딱 집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 조세호 같은 친구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포인트가 어긋나기 때문에 조세호 같은 친구의 대답을 잘하셨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그럼 유재석으로 돌아가서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야, 너 내 이력서 한번 봐봐. 그리고 네가 면접관이라면 너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선배도 괜찮겠죠? 직장생활 오래 한 선배. 그래서 그 선배나 친구가 딱딱 물어보겠죠. 너 여기 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말을 하고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몇 번만 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접에서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볼펜 하나로 뭘 그려봐라,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봐라, 뭐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첫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들어오는 질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잘 표현하느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친구들과 선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면접관들랑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눈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밀당이 있어요. 이 밀당은 원래 경력직 면접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밀당의 고수가 돼야
연봉이 10,000유로, 20,000유로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밀당의 선수가 돼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신입에서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입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밀당보다는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리어 신입이 면접관한테 질문은 그런 밀당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오래전, 벌써 20년 전이죠. 제 첫 직장 면접을 할 때 제 앞에 면접관이 3명이 있었는데, 사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인사과 팀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장님이 면접을 다 보시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 5명 정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질문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 회사에 꼭 맞는 직원들을 뽑고 계신데, 사장님은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참 당돌하죠. 근데 광고회사 면접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당돌함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하니까 사장님 되게 당황하셨고, 옆에 있는 인사팀장님과 마케팅 팀장님의 눈빛은 그렇게 꼭 필요한 사장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눈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 직장에 제가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꼭 너무 주눅 들어서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신입사원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 상사이냐.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라는 묻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봉. 여러분 가장 궁금하시죠? 연봉.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봉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리 배치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한테도 중요하고 회사한테도 중요합니다. 개인한테는 얼마나 더 나를 위해 많은 돈을 받느냐, 회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돈으로 고용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있겠죠.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에 이 포지션은 신입사원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에 맞는 연봉이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신입사원의 자리에 독일에 있는 한국회사, 예를 들어 대부분은 뭐 유럽법인, 한국법인이겠죠. 무슨 기업의 유럽법인 회사에 이 자리 신입사원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연봉을 40,000유로로 책정을 해놓았다 라고 봤을 때, 그 40,000유로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인터뷰를 쭉 사람들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은 한 35,000유로를 제시해도 억셉트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온다면 35,000유로를 제시를 하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는 한 43,000 아니면 안 간다 라고 했을 때, 회사는 저 사람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또 43,000 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정해진 기준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맥스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경력직이라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또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가격들을 책정해서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첫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들의 갭이 큽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한국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보다 더 밑에 있는 회사들이 있죠. 연봉도 같은 신입이라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신입일지라도 연봉순위 여기다 라면, 똑같이 여기도 어떤 중소기업의 유럽법인, 독일법인이라면 여기보다는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받아들이다는 건 뭐냐면, 우선은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적어도 나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 LG, 현대 아니면 그 외의 대기업들과의 면접을 끝내고 신입이지만 연봉 협상의 그 문턱에 있다. 그럴 때는 99.9% 밀당하지 마시고 그냥 억셉트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입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입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는
요 정도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정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연봉 더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요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봉보다는 회사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이 회사를 옮기실 때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중소기업에 들어가신다. 그럼 연봉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또 일을 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지만 중소기업도 여러분들 많은 거 배우실 수 있고 많은 거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나중에 이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사를 들어가실 때 연봉 같은 경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연봉의 수준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회사가 제시한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유로 정도만 밀당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가 뭐냐면 취직은 하고 싶은데 굳이 이런 회사까지 꼭 들어가야 되나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너무너무 안 좋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또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거를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신입이기 때문에 한 달에 말도 안 되는 월급의 수준이 아니다라면 제가 드리는 제안은 우선은 받아들이고 거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시고 직장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많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먼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하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만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이제 이직을 할 때였는데요. 4차 면접까지 했습니다. 인사팀장, 팀장, 부사장, 다시 팀장. 이 4차 면접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였는데요. 그거를 다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올까 고민하고 되게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며칠 있다가 신문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 자리가 떴습니다. 네, 여러분 참 당황스럽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할 테니 오겠느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죠. 한 달 전에 모든 게 끝났는데 그리고 구인 광고를 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면접을 다 받겠죠? 근데 왜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을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연봉을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이 연봉에서 얼마를 더 올릴까 말까. 내가 원래 저는 이거보다 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요 수준 제시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민했습니다. 이 회사가 한 달 동안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고 다시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억셉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회사에서의 그 경력을 가지고 독일에서의 나머지 10년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요 정도까지는 더 올려주세요 라고 했던 걸 말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그걸 다 쳐내고 저한테 그 금액을 제시한 거였고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금액을 요구했으면 회사는 저를 치우고 그럼 다시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뽑았을 수도 있죠. 정말로 신입들 같은 경우는 그 긴발의 차이로 결정이 납니다. 경력직들은 굵직굵직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데 신입들은 이 작은 것에서 결정이 막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직장을 뽑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작은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요. 그리고 면접 자신있게 잘 보시고 연봉 굳이 그렇게 굶어 죽을 돈이 아니면 억셉트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꿈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